밤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빗줄기는 사정없이 도시를 때렸다. 이세연은 낡은 창고 건물을 개조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막 퇴근하는 참이었다. 고급 외제차의 문을 열고 몸을 씻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게 훈련사였다. 천재견 훈련사라 불리며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5년 전 사랑하는 반려견 백호를 잃은 비극적인 사고 이후 세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낡은 창고에서 홀로 건축 설계에 매달릴 뿐이었다. 그녀에게 건축은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세연의 반려견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백호는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백호는 세연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런 백호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세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경찰은 백호의 죽음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세연의 직감은 달랐다. 그녀는 백호의 죽음 뒤에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비극적인 상실감뿐이었다. 그 이후로 세연은 삶의 모든 즐거움을 잃은 채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그녀는 차가운 가면을 쓰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그날도 세연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홀로 야근을 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밤샘 작업의 흔적이 가득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창밖에서는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도시를 뒤덮었고 창문은 뿌옇게 흐려졌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익숙한 길을 달렸다. 강변북로를 달리던 그녀의 눈에 문득 도로변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어린 강아지였다. 비에 젖어 털이 엉망진창이었고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낡고 얇은 천 조각에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역부족인 듯 보였다. 강아지의 눈은 크고 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홀로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세연은 강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의 차갑게 굳어있던 심장이 미약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강아지의 눈빛은 마치 죽기 전 백호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과거 백호가 사고를 당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빗속에서 홀로 죽어갔던 백호의 마지막 모습. 세연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이 빗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채소 내려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빗줄기를 느낄 수 없었다. 오직 강아지의 절박한 눈빛만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아가. 괜찮니? 세연은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세연의 손길에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작은 머리를 세연의 손에 비볐다. 강아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세연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강아지의 작은 몸은 그녀의 품에서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아지에게서 잃어버린 백호의 온기를 느꼈다. 세연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차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히터를 최대한으로 틀고 강아지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강아지는 세연의 품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그녀는 강아지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강아지는 세연의 손길에 만족한 듯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집에 도착한 세연은 강아지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수건으로 털을 말려주었다. 강아지의 털은 원래 회색빛이었고 꽤나 큰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 털이 마르자 강아지의 원래 모습이 드러났다. 제법 덩치가 있는 허스키였다. 세연은 강아지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우유를 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우유를 마셨다. 그녀는 강아지에게서 잃어버린 생명력을 느꼈다. 이제부터 너는 카이저야. 내 마음속의 황제. 너를 만나게 된 특별한 날을 기억하자. 세연은 강아지의 이름을 카이저라고 지어주었다. 카이저는 세연의 이름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카이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생기가 돌았다. 세연은 카이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카이저의 눈빛은 마치 사람의 눈처럼 깊고 지혜로워 보였다. 세연은 카이저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카이저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세연은 카이저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카이저의 따뜻한 체온은 세연의 차갑게 굳어있던 심장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세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백호를 만났다. 백호는 환하게 웃으며 세연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백호의 목에는 낡은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세연은 꿈속에서 백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세연은 아침에 눈을 떴다. 그녀의 옆에는 카이저가 잠들어 있었다. 카이저는 세연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세연은 카이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새 꾼 꿈을 떠올렸다. 백호의 모습과 은색 목걸이,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양. 세연은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카이저가 백호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카이저가 백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 세연은 카이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카이저를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카이저에게서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 그녀는 카이저를 통해 백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그녀에게도 진정한 평화를 찾아주기로 다짐했다. 세연은 카이저를 만난 이후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카이저는 세연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잠드는 일상은 세연에게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선사했다. 카이저의 존재는 세연에게 단순한 애완견 이상의 의미였다. 그녀에게 카이저는 죽은 동생 재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유일한 위로이자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세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었다. 카이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지혜로웠고 때로는 마치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특히 밤마다 꾸는 꿈속에서 백호가 나타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느낌은 세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꿈속에서 백호의 목에 걸려있던 은색 목걸이의 문양은 세연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카이저가 그 목걸이와 그리고 백호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어느 날 세연은 카이저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카이저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카이저는 흥분한 듯 한 곳을 응시했고 그곳은 바로 5년 전 백호가 사고를 당했던 도로변이었다. 그곳은 이미 재개발이 한창인 황량한 공사장으로 변해 있었지만
카이저는 마치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카이저는 그곳을 향해 계속 짖으며 세연을 이끌었다. 세연은 카이저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카이저가 백호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세연은 카이저와 함께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공사장 내부는 위험했지만 카이저는 망설임 없이 앞장섰다. 카이저는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 특정 방향으로 세연을 이끌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낡은 폐기물 더미 옆이었다. 카이저는 그곳을 향해 계속 짖으며 발로 땅을 긁었다. 세연은 카이저가 가리키는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흙먼지로 더러워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이저의 행동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느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그것은 낡은 가죽 목걸이였다. 목걸이는 흙먼지에 뒤덮여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다. 세연은 목걸이를 보자마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목걸이는 분명 백호의 것이었다. 백호는 늘 이 목걸이를 몸에 지니고 다녔었다. 세연은 목걸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목걸이에는 낡은 은색 십자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그 뒷면에는 희미하게 카이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세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목걸이는 백호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카이저의 목걸이였다. 그리고 목걸이 안쪽에는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는 백호가 등장했다. 백호는 한 거대 서커스단 블랙문 서커스의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백호는 좁은 우리에 갇혀 있었고 훈련사들은 백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강압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백호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훈련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백호는 그곳에서 인간의 오락을 위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백호는 훈련장을 탈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훈련사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백호는 결국 훈련사들에게 붙잡혀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영상은 백호의 절규와 함께 끊겼다. 세연은 영상을 보는 내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백호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블랙문 서커스의 단장 강필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다. 세연은 USB를 품에 안고 흐느꼈다. 그녀는 백호의 억울한 죽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강필준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 더 큰 슬픔과 무력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강필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카이저가 세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카이저의 따뜻한 천은 세연에게 알 수 없는 위로를 주었다. 카이저는 세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카이저의 눈빛은 마치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세연은 카이저에게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카이저는 백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이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카이저의 목걸이에 왜 백호가 겪었던 학대 영상이 담겨 있었을까? 세연은 카이저가 백호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세연은 카이저를 품에 안고 말했다. 카이저야, 네가 백호의 마지막을 지켜봐 줬구나. 고마워. 이제 내가 백호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강필준에게 복수하고 백호에게 진정한 평화를 찾아줄 거야. 세연은 강필준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백호가 남긴 영상 속의 단서들과 카이저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강필준의 비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블랙문 서커스에 잠입하여 강필준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고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강필준이 단순한 서커스 단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뒤에는 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강필준은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에게 맞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세연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녀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카이저가 세연의 발에 몸을 비비며 짖었다. 카이저의 눈빛은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에게 새로운 인연을 가져다 줄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세연은 카이저의 눈빛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카이저가 자신에게 새로운 인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세연은 백호의 죽음에 얽힌 잔혹한 진실, 즉 블랙문 서커스와 강필준의 악행에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카이저가 건네준 USB 속 영상은 세연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카이저의 따뜻한 위로와 백호가 남긴 영상 속의 메시지는 세연에게 강필준에게 복수하고 백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주었다. 이제 세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카이저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녀는 카이저가 백호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쩌면 카이저가 백호의 환생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마저 들었다. 세연은 블랙문 서커스에 잠입하여 강필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개 훈련사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강필준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녀는 서커스단의 새로운 훈련사로 지원하여 그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침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필준은 상상 이상으로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철저한 방어막을 쳐놓았고 그의 비리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세연은 강필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완벽한 가면을 써야 했다. 그녀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훈련사로서 강필준에게 접근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세연은 블랙문 서커스의 오디션에 참가했다. 그녀는 뛰어난 훈련 실력으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고 결국 강필준의 눈에 띄어 서커스단의 새로운 훈련사로 합류하게 되었다. 세연은 서커스단에 합류하자마자 강필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커스단의 재정 기록과 동물 관리 기록을 분석하며 강필준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동물 학대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녀는 강필준이 단순한 서커스 단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뒤에는 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커스단에는 카이저 외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좁은 우리에 갇혀 있었고 강압적인 훈련에 시달리고 있었다. 세연은 그들의 고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들을 모두 구원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커스단에는 백호와 똑같이 생긴 다른 허스키들이 몇 마리 더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백호처럼 지쳐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희미한 반항심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그들에게서 백호의 흔적을 느꼈다. 세연은 카이저와 함께 서커스단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카이저는 세연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카이저의 특별한 감각은 강필준의 부하들이 세연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세연은 카이저의 경고 덕분에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카이저는 세연의 가장 든든한 수호견이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어느 날, 세연은 서커스단의 훈련장에서 수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마치 마약과 같은 냄새였다. 세연은 직감적으로 강필준이 동물들을 이용하여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훈련장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창고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낡은 벽 뒤에 희미하게 숨겨진 문이 있었다. 세연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문 뒤에는 지하로 연결되는 좁고 긴 통로가 있었다. 통로의 끝에는 넓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비밀 연구실처럼 꾸며져 있었다. 낡은 실험 장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알 수 없는 약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십 마리의 허스키들이 좁은 우리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백호와 똑같이 생겼었다. 그들은 모두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복제견들이었다. 세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필주는 백호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복제견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백호의 뛰어난 지능과 능력을 악용하여 복제견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마약 운반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제견들 중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가 바로 카이저였다. 카이저는 백호의 첫 번째 복제견이었다. 카이저는 백호의 모든 기억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백호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유일한 존재였다. 카이저는 백호의 목걸이에 영상을 기록하여 세연에게 백호의 억울한 죽음을 알렸던 것이다. 세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백호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필준의 잔혹한 복제견 실험의 시작이었다. 세연은 강필준의 만행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강필준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 더 큰 슬픔과 무력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복제견들을 보며 백호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복제견들을 모두 구원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때 지하 연구실의 문이 열리고 강필준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뒤에는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세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세연 훈련사님,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당신은 너무 늦었어. 이 모든 복제견들은 나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들은 나의 완벽한 작품이다. 강필준은 조롱하듯 말했다. 세연은 분노에 사로잡혀 강필준에게 달려들었다. 강필준 감히 백호를 죽이고 백호를 복제하여 이런 잔인한 짓을 해 용서하지 않겠다. 세연은 뛰어난 싸움 실력으로 강필준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분노를 주먹에 담아 그들을 공격했다. 하루는 세연의 옆에서 짖으며 부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카이저의 뛰어난 지능과 순발력은 세연을 돕는데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강필준은 예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며 세연을 공격했다. 그의 눈은 붉게 빛났고 그의 손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강필준은 단순한 서커스 단장이 아니었다. 그는 블랙문 서커스의 어둠의 힘을 가진 존재였다. 이세연, 너는 나를 막을 수 없어. 나는 블랙문 서커스의 지배자다. 나는 이 모든 복제견들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강필준은 절규하듯 외쳤다. 세연은 강필준의 강력한 힘에 밀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백호를 떠올렸다. 그녀는 백호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강필준을 물리쳐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강필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카이저가 강필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카이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카이저는 자신의 몸에서 빛을 뿜어내며 강필준의 어둠의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카이저는 강필준의 힘을 역이용하여 자신과 세연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카이저의 털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강필준의 몸에서는 검은 안개가 사라져갔다. 강필준은 카이저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자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은 검은 안개와 함께 사라져갔다. 강필준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블랙문 서커스의 어둠의 그림자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세연은 카이저를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카이저가 백호의 환생이자 자신에게 주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카이저는 백호의 모든 기억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백호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유일한 존재였다. 세연은 카이저를 통해 백호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경찰은 지하 연구실을 급습하여 강필준의 부하들을 체포하고 지하 연구실을 봉쇄했다. 강필준의 모든 죄악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복제견들은 모두 구출되어 동물보호단체로 보내졌다. 세연은 그들을 모두 치료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로 다짐했다. 세연은 재준이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재준이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블랙문 서커스라는 조직을 완전히 파괴하고 생명의 도를 지켜낸 영웅이 되었다. 세연은 백호의 복제견들이 겪었던 고통과 강필준의 잔혹한 비밀에 치를 떨었다. 블랙문 서커스는 단순한 서커스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동물들을 이용해 마약을 운반하고 심지어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백호를 복제하여 자신들의 악행에 이용했던 것이다. 카이저가 백호의 첫 번째 복제견이자 백호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세연에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세연은 카이저를 통해 백호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고 강필준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다짐했다. 세연은 블랙문 서커스에 잠입하여 강필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커스단의 재정 기록과 동물 관리 기록을 분석하며 강필준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동물 학대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녀는 강필준이 단순한 서커스 단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뒤에는 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필준이 복제견들을 통해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세연은 카이저와 함께 서커스단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카이저는 세연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카이저의 특별한 감각은 강필준의 부하들이 세연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세연은 카이저의 경고 덕분에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카이저는 세연의 가장 든든한 수호견이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어느 날 세연은 서커스단의 훈련장에서 수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마치 마약과 같은 냄새였다. 세연은 직감적으로 강필준이 동물들을 이용하여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훈련장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창고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낡은 벽 뒤에 희미하게 숨겨진 문이 있었다. 세연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문 뒤에는 지하로 연결되는 좁고 긴 통로가 있었다. 통로의 끝에는 넓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비밀 연구실처럼 꾸며져 있었다. 낡은 실험 장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알 수 없는 약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십 마리의 허스키들이 좁은 우리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베코와 똑같이 생겼었다. 그들은 모두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복제견들이었다. 세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필주는 베코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복제견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베코의 뛰어난 지능과 능력을 악용하여 복제견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마약 운반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제견들 중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가 바로 카이저였다. 카이저는 베코의 첫 번째 복제견이었다. 카이저는 베코의 모든 기억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베코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유일한 존재였다. 카이저는 베코의 목걸이에 영상을 기록하여 세연에게 베코의 억울한 죽음을 알렸던 것이다. 세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베코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필준의 잔혹한 복제견 실험의 시작이었다. 세연은 강필준의 만행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강필준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 더 큰 슬픔과 무력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복제견들을 보며 베코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복제견들을 모두 구원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때 지하 연구실의 문이 열리고 강필준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뒤에는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세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세연 훈련사님,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당신은 너무 늦었어. 이 모든 복제견들은 나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들은 나의 완벽한 작품이다. 강필준은 조롱하듯 말했다. 세연은 분노에 사로잡혀 강필준에게 달려들었다. 강필준 감히 베코를 죽이고 베코를 복제하여 이런 잔인한 짓을 해 용서하지 않겠다. 세연은 뛰어난 싸움 실력으로 강필준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분노를 주먹에 담아 그들을 공격했다. 카이저는 세연의 옆에서 짖으며 부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카이저의 뛰어난 지능과 순발력은 세연을 돕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강필준은 예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며 세연을 공격했다. 그의 눈은 붉게 빛났고 그의 손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강필준은 단순한 서커스 단장이 아니었다. 그는 블랙문 서커스의 어둠의 힘을 가진 존재였다. 이세연, 너는 나를 막을 수 없어. 나는 블랙문 서커스의 지배자다. 나는 이 모든 복제견들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강필준은 절규하듯 외쳤다. 세연은 강필준의 강력한 힘에 밀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베코를 떠올렸다. 그녀는 베코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강필준을 물리쳐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강필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카이저가 강필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카이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카이저는 자신의 몸에서 빛을 뿜어내며 강필준의 어둠의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카이저는 강필준의 힘을 역이용하여 자신과 세연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카이저의 털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강필준의 몸에서는 검은 안개가 사라져갔다. 강필준은 카이저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자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은 검은 안개와 함께 사라져갔다. 강필주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블랙문 서커스의 어둠의 그림자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세연은 카이저를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카이저가 백호의 환생이자 자신에게 주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카이저는 백호의 모든 기억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백호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유일한 존재였다. 세연은 카이저를 통해 백호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경찰은 지하 연구실을 급습하여 강필준의 부하들을 체포하고 지하 연구실을 봉쇄했다. 강필준의 모든 죄악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복제견들은 모두 구출되어 동물보호단체로 보내졌다. 세연은 그들을 모두 치료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로 다짐했다. 세연은 재준이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재준이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블랙문 서커스라는 조직을 완전히 파괴하고 생명의 도를 지켜낸 영웅이 되었다. 강필준이 소멸하고 블랙문 서커스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자 이세연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슬픔과 분노는 점차 옅어졌다. 그녀는 백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카이저는 세연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를 주었다. 카이저는 백호의 모든 기억과 능력을 가진 복제견이었기에 세연은 카이저를 통해 백호가 여전히 자신의 곁에 살아 숨쉬는 듯한 기적을 경험했다. 세연은 이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연은 블랙문 서커스의 악행이 단순히 강필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뒤에는 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필준이 마약을 운반하고 복제견들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했던 배후에 어떤 조직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강필준이 죽기 직전 태양의 심장이라는 알 수 없는 단어를 중얼거렸던 것을 떠올렸다. 그 단어가 강필준의 모든 악행을 조종하던 거대한 조직의 이름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세연은 태양의 심장이라는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정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박정우는 세연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세연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세연을 도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박정우는 자신의 정보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태양의 심장이라는 조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양의 심장이 고대 유물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힘을 얻으려 하는 어둠의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들의 리더는 심판자라 불리는 인물로 생명의 돌의 힘을 완전히 흡수하여 영원한 생명과 절대적인 권력을 얻으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생명의 돌은 백호가 지켜왔던 유물이자 강필준이 자신의 복제견 실험에 이용했던 유물이었다. 세연은 태양의 심장이라는 조직의 실체와 심판자의 존재에 경악했다. 그녀는 백호와 복제견들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강필준의 모든 악행 뒤에 이토록 거대한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백호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태양의 심장과 심판자를 찾아내 그들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박정우는 심판자의 은신처가 도시 외곽에 폐쇄된 고대 박물관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박물관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복잡한 미로와 함정들이 숨겨져 있었다. 심판자는 그곳에서 생명의 돌의 마지막 파편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명의 돌을 만들고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최후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세연은 유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박정우에게 맡긴 후 혼자서 박물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비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녀는 백호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고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태양의 심장과 심판자를 물리쳐야 한다고 다짐했다. 고대 박물관은 밤이 되자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낡은 건물은 희미한 달빛 아래 더욱 기괴하게 보였다. 세연은 박물관 안으로 잠입했다. 내부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박물관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낡은 석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낡은 책장 뒤에 희미하게 숨겨진 문이 있었다. 세연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문 뒤에는 지하로 연결되는 좁고 긴 통로가 있었다. 통로의 끝에는 넓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고대의 사원처럼 꾸며져 있었다. 낡은 제단 위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돌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기괴한 형상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심판자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생명의 돌의 마지막 파편을 복원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제단 위에는 복원 중인 생명의 돌 파편들이 놓여 있었고 그 파편들에서는 어둠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때 심판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미소로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뒤에는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세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세연은 분노에 사로잡혀 심판자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백호를 죽이고 생명의 돌을 이용하려 해 용서하지 않겠다. 세연은 자신의 새로운 능력과 태권도 실력을 활용하여 심판자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다. 그녀는 마치 검은 표범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심판자는 예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그는 생명의 돌의 파편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기운을 흡수하며 자신의 힘을 강화했다. 그의 몸에서는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은 붉게 빛났다. 그는 마치 악마처럼 보였다. 이세연, 너는 나를 막을 수 없어. 나는 태양의 심장의 지배자다. 나는 생명의 돌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심판자는 절규하듯 외쳤다. 세연은 심판자의 강력한 힘에 밀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백호를 떠올렸다. 그녀는 백호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심판자를 물리쳐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심판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카이저가 나타났다. 카이저는 세연의 옆에 다가와 심판자를 응시했다. 카이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카이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심판자의 어둠의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카이저는 심판자의 힘을 역이용하여 자신과 세연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카이저의 털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심판자의 몸에서는 검은 안개가 사라져갔다. 심판자는 카이저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자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은 검은 안개와 함께 사라져갔다. 심판자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태양의 심장이라는 어둠의 조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세연은 카이저를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정우는
세연과 카이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그들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경찰은 고대 박물관을 급습하여 심판자의 부하들을 체포하고 지하 사원을 봉쇄했다. 태양의 심장의 모든 죄악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생명의 돌은 파괴되어 다시는 악용될 수 없도록 조치되었다. 세연은 백호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백호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태양의 심장이라는 조직을 완전히 파괴하고 생명의 돌을 지켜낸 영웅이 되었다. 심판자가 소멸하고 태양의 심장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완전히 붕괴되자 이세연의 삶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다. 카이저는 세연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그녀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를 주었다. 박정우는 세연의 조력자로서 김강건설의 잔재를 처리하고 강민혁과 심판자의 비리를 세상에 완전히 폭로하는 데 힘썼다. 세연은 백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이제는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시련을 던지는 법이었다. 강민혁과 심판자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악행에 가담했던 숨겨진 공범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회의 주요 인사들로 강민혁과 심판자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도왔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세연을 제거하려 했다. 세연은 다시 한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어느 날 세연은 박정우와 함께 태양의 심장과 관련된 마지막 증거들을 정리하던 중 낡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USB 안에는 심판자의 은밀한 거래 내역과 함께 그의 모든 악행을 가능하게 했던 어둠의 장부가 담겨 있었다. 어둠의 장부에는 태양의 심장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의 이름과 그들의 비리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세연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건축회사의 이름도 있었다. 세연의 아버지는 강민혁과 심판자의 비리를 묵인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데 가담했던 것이었다. 세연은 USB를 보는 내내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태양의 심장과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재준이의 죽음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세연은 하루와 박정우와 함께 어둠의 장부에 기록된 공범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정우는 자신의 정보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공범들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폐쇄된 요트 선착장이었다. 공범들은 그곳에서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연은 하루를 민수실장에게 맡긴 후 박정우와 함께 요트 선착장으로 향했다. 요트 선착장은 밤이 되자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낡은 배들은 희미한 달빛 아래 더욱 기괴하게 보였다. 그들은 요트 선착장 안으로 잠입했다. 내부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할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들은 요트 선착장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낡은 창고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낡은 벽 뒤에 희미하게 숨겨진 문이 있었다. 세연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문 뒤에는 지하로 연결되는 좁고 긴 통로가 있었다. 통로의 끝에는 넓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고대의 사원처럼 꾸며져 있었다. 낡은 제단 위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돌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기괴한 형상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태양의 심장의 마지막 공범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리더는 세연의 아버지였다. 세연의 아버지는 태양의 심장에 숨겨진 최고위층 중 한 명으로 이 모든 비극의 진정한 배우 중 하나였다. 그는 강민혁과 심판자를 조종하며 자신의 죄를 은폐했던 것이다. 그때 세연의 아버지가 세연의 존재를 눈치챘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뒤에는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세연과 박정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세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모든 악행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재준이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물리쳐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빠, 왜 그랬어요? 왜 재준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세연은 절규하듯 외쳤다. 세연의 아버지는 딸의 질문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세연아, 너는 아무것도 몰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것이었다. 너는 나를 막을 수 없어. 세연은 자신의 새로운 능력과 태권도 실력을 활용하여 아버지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다. 그녀는 마치 검은 표범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박정우 역시 세연을 돕기 위해 싸웠다. 그는 자신의 노련한 싸움 실력으로 부하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세연의 아버지는 예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그는 생명의 돌의 힘을 흡수하여 자신의 몸을 강화했다. 그의 몸에서는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은 붉게 빛났다. 그는 마치 악마처럼 보였다. 그는 생명의 돌의 힘을 이용해 세연의 기억을 조작하려 했다. 세연의 머릿속에는 재준이의 죽음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세연, 너는 나를 막을 수 없어. 나는 영원한 젊음과 권력을 얻을 것이다. 세연의 아버지는 절규하듯 외쳤다. 세연은 아버지의 강력한 힘에 밀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준이를 떠올렸다. 그녀는 재준이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물리쳐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하루가 나타났다. 하루는 세연의 옆에 다가와 세연의 아버지를 응시했다. 하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루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세연의 아버지의 어둠의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세연의 아버지의 힘을 역이용하여 자신과 세연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하루의 털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세연의 아버지의 몸에서는 검은 안개가 사라져갔다. 세연의 아버지는 하루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자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은 검은 안개와 함께 사라져갔다. 세연의 아버지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태양의 심장이라는 어둠의 조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세연은 하루를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정우는 세연과 하루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그들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경찰은 요트 선착장을 급습하여 세연 아버지의 부하들을 체포하고 지하 사원을 봉쇄했다. 태양의 심장의 모든 죄악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생명의 돌은 파괴되어 다시는 악용될 수 없도록 조치되었다. 세연은 재준이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재준이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태양의 심장이라는 조직을 완전히 파괴하고 생명의 돌을 지켜낸 영웅이 되었다. 세연의 아버지가 소멸되고 태양의 심장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완전히 붕괴되자 이세연의 삶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다. 하루는 세연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그녀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를 주었다. 박정우는 세연의 조력자로서 김강건설과 태양의 심장의 잔재를 처리하고 모든 비리를 세상에 완전히 폭로하는 데 힘썼다. 세연은 재준이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이제는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재준이의 억울한 죽음과 태양의 심장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강민혁과 심판자 그리고 세연의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김강건설은 해체되었고 그들의 부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되었다. 세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세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건축 지식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을 짓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특히 부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재건축 설계를 해주며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기여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의로운 건축가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하루는 세연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하루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생기가 돌았다. 세연은 하루를 통해 잃어버렸던 동생 재준이의 온기를 다시 느끼는 듯했다. 하루는 세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영원한 친구였다. 세연은 하루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동물치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하루와 같은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하루는 센터의 마스코트이자 심리치료견으로 활약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었다. 박정우는 세연의 옆에서 그녀를 돕는 일을 계속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세연을 도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그는 세연의 동물치유센터의 운영을 도맡아 세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세연과 하루의 옆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세연은 하루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다. 세연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세연은 하루와 함께 재준이의 묘비를 찾아갔다. 묘비에는 재준이의 이름과 함께 영원한 평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세연은 묘비 앞에서 묵념하며 재준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재준아, 이제 다 괜찮아. 너의 억울함은 모두 풀렸고 너를 아프게 했던 모든 악의 그림자는 사라졌어. 너는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어. 사랑해, 내 동생. 세연은 하루를 품에 안고 묘비를 떠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재준이의 죽음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재준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받았다. 세연은 하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태양의 심장이라는 조직을 완전히 파괴하고 재준이의 억울함을 풀어준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한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의 마지막 페이지는 행복과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다.